네, 제가 술을 마시지 않지만은 술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 정말 술이 좀 들어가는 날이네요. 자, 그래서 바로 또 연이어서 찍으면 아, 이대로 끝이 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설의 4부 8장인데 나사자 필리포브 나가 이게 우리 마지막이 하고 떠났죠. 그러면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진짜 XX가 아글라야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러고서 공작하고 결혼하라고. 아니 지가 뭔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아글라야가 뻗칠 거 아니에요. 아글라야가 뻗쳐가지고 공작한테 와가지고 그 편지를 던지면서 거의 너 이 여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이런 편지 못 보내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설에 이제 제가 이 사부 팔장이라고 이제 이게 썼는데 이 부분에서 이른바 사자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고진, 나사자 필리포브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로고진, 나사자 필리포브나 공작, 아글라야 이렇게 네 명이 같이 모이게 돼요. 근데 도스옙스키가 이 장면을 굉장히 공들여서 썼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통속의 통속의 통속인데 그 통속 소설을 잘 쓰기가 물론 힘들죠. 그리고 이제 백지는 도스옙스키의 모든 소설을 통틀어서 통속의 최고봉인데 도스옙스키가 쓰면은 연애 소설도 이런 경지에 이르는구나. 도스옙스키가 쓰면은 통속 소설도 이런 깊이를 갖추는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 백치입니다. 그래서 백치는 악령과 더불어서 매니아가 되게 많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백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백치만 파요. 죽도록 저 백치처럼 백치만 파요. 근데 이제 이런 매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보면은 되게 스캔들이고 되게 진짜 볼썽사납고 이거는 되게 꼴불견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도스옙스키 되게 이제 이거를 공들여 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제 이 아글라야도 막 한 소리 하고 까라마조프에서는 오베 분메스티, 그러니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랑 그루셴카가 만나는 장면 있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성 작가의 입장에서 연적 남자가 아니라 연적 여자에 대해서 쓴다는 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같으면 이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되게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이제 이건 19세기였고 그때는 뭐 여성 중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많지도 않았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나름대로 되게 이제 잘 썼어요. 드자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글라야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빡까 꼬무뿌라 그래서 무슨 권리로 당신은 감히 내 감정에 뭐 이렇게 끼어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나스타샤 필리포브한테 한 소리하고 또 여기서 한 소리하고 로고즈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진짜 어둠처럼. 근데 그게 얘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5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100점도 받을 수 있어요. 입을 열면 깨는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고 그 아글라야가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기는 그걸 수습해야 되니까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나사샤 필리포브나가 너 저 여자 따라갈 거야? 뜨이 자니? 이렇게 되게 간단한 러시아어예요. 저 여자 따라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무식기니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샤 필리포브나를 보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사샤 필리포브나 넌 내 거야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로고즈는 어떻게 돼요? 삐졌다기보다는 뭐라고 이거 표현해야겠니? 삐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림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휙 나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둘이를 남겨두고 그러면은 그 다음 결말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랑 무시킨이 엮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 소동이 일어난 거는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인가? 저는 이게 모든 잘못은 다 무식인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는 지금 결혼 못할 사람이잖아요. 아니, 성적인 불구인데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생각해야 되고 저 여자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일종의 뭐야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거의 일종의 희화다. 요거를 누가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예브게니 라돔스키가 얘기를 하는데 그 라돔스키가 소설 플로스장의 기능은 아까 그 알레산드라가 또츠기랑 결혼할 거였죠. 그럼 아젤라이단가 누구랑 저기에요. 약혼자인가 이래요. 플로상의 기능은.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우리 주인공들이 읽는 거에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라돔스키가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어린 청년인 당신은, 즉 무의식기는 스위스에서 조국을 갈망했으며 미지에, 하지만 약속의 나라인 양 러시아로 질주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아마 훌륭한 책들이었겠지만 당신에겐 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환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것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첫 열정처럼 생겨났고, 말하자면 당신은 활동으로 뛰어든 거죠. 좀 번역이 뻑뻑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당신은 저 모욕받은 여자에 대한 가슴을 저미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즉 동정의 기사인 당신에게 여자 이야기라니 해서 이제 그게 자극이 됐을 거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여성을 직접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 저 환상적이고 악마적인 아름다움에 매혹이 됩니다. 나도 그녀가 미인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신경을 더하고 당신의 간질병을 더하고 신경을 교란하는 해빙기 페테르부르크 날씨를 더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생소한 거의 환상적인 도시에서 보낸 이 하루 종일, 만남과 소동의 하루, 예기치 않은 사귐의 하루, 예기치 않은 현실의 하루, 아글라야를 포함한 예반친 집안의 새 미녀로 가득 찬 하루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도 그 거실의 분위기까지 더한다고 치면 그 순간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작가가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 라돔스키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는 무시킨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리고서 이제 라돔스키가 이 무시킨한테 진짜 뼈 때리는 말을 해요. 한 처녀를 사랑하면서 그녀의 연적 앞에서 굴욕과 창피를 주고 청혼까지 해놓고서 다른 여자를 위해서 그녀를 차버리다니. 그러니까 아글라야를 사랑하면서 아글라야의 연적인 또 이 여자 앞에 창피 주고, 그 다음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붙잡기 위해서 또 아글라야를 차버리고, 이러는 건 옳지 못하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서 정작 본인은 고집이나 부리고, 그러면 그때 당신의 그 마음, 그 기독교적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즉 아글라야가 당신의 다른 여자, 즉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 연적보다도 덜 괴로워하든가요?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글라야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못지않게 네, 당연히 이제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라돔스키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두 여자를 사랑한단 말인가? 무슨 서로 다른 두 사랑이라고? 거참 재미있군. 불쌍한 백치 같으니. 그래,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라돔스키가 혼잣말처럼 걱정하는데, 그의 염려는 바로 독자의 이제 염려이기도 할 것이고요. 이 돈키호테와 그리스도의 이제 짬뽕인 건데, 백치의 이 숙명적인 우스꽝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에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작 과정부터 작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짚을 거고, 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예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라고 이제 라돔스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많이 하면서, 만약에 이거 영화를 만든다면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배역을 누구한테, 완전 이 소설이 진짜 꽂히니까 누구가 맡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마땅한 답이, 네, 좀 그랬고요. 다들 좀 그랬고 좀 힘들어했고, 혹은 이제 말을 했으나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요. 그 아름다움은 어, 어,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너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매혹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라돔스키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눈을 정화시키고 안구 정화, 음악도 마찬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모니카 벨루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또 역시나 이제 나이가 많지만 왕년에 말리난가요? 무슨 그 영화에서처럼. 그래서 그런 배우가 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미인들 있잖아요. 또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속의 나사샤 필리포브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1번 영화, 2번 영화가 있는데 아까 제가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건 이제 1번 영화고요. 네, 2번 영화고 그러니까 최근 영화고요. 러시아가 만든 거고요. 1번 영화 옛날 거 소비에트 버전은 신림동에 비디오방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다 있지 않고 일부만 있었어요. 일부만. 그 일부 제목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였어요. 근데 거기 나온 배우도 되게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만든 2부에서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더 이제 실제로 배우 자체가 그렇게 미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워낙에 이제 러시아 여배우들은 이쁘니까 근데 이제 그 연기와 그 다음에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략 백치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오로지 이제 그 무시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백치의 핵심적인 이미지 그 홀바인의 그림과 그거 말고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